이번에 장안의 화제가 된 코너죠. 송영주와 김연애의 10분 토론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K리그 챌린지 개막, 경찰청의 대항마는 누굴까요? 바로 이것이 주제인데요. 경찰청의 대항마, 누구라고 예상을 하세요? 일단 10분 토론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네, 하지. 10분 토론 과연 장안의 화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안이 어느 장이에요? 농안? 우리 여기 수원시 스튜디오. 장안구 이런 데 아,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우리끼리 화제가 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제 경찰청 대항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경찰청 같은 경우가 소위 얘기해서 1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K리그 챌린지 2위를 차지했는데 상주에 약간 밀렸었죠. 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홍구장이 없다 보니까 다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올 시즌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는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고요. 왜 상주는 승격했는데 우리가 왜 못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선수들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데 좋은 선수들이 다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현범, 박희도, 서동현, 이용래, 조재철 등 소위 얘기해서 K리그 클래식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가세를 하면서 네. 상당히 전력이 급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승격은 우리 것 이러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그 경찰 축구단을 경찰청이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이런 분과 지금 토론을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온갖 정보를 다 얘기하는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나를 밟아내고 올라서려는 참. 그러나 뭐합니까? 황금은 난데. 오늘 좀 번쩍이세요. 이제 그만할까요? 곰이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경찰청. 경찰 축구단이죠. 경찰 네. 축구단. 네. 대항마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경찰 축구단이 강한 건 사실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광주 FC가 조금 그 대항마로서의 좀 그 존재가 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K리그 뭐, 챌린지에서 내가 하면 뭐. 3위를 차지했잖아요. 말하는 기계예요? 네. 저희 순위 기계입니다. 순위 기계. 네. 그럼 말해주세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송영주는 어떤 팀을? 일단은 이제 하나씩 밀고 얘기하는군요. 네. 저는 강원을 밀고 있습니다. 강원. 네. 이유는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여하튼 뭐 강원이 이번에 승격할 가능성이 좀 있고 거기다가 네. 이제 경찰 축구단의 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광주 FC를 꼽은 이유는 일단 네. 그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가 축구계에 있죠. 어떤 얘기요? 공격을 잘하면 승리를 하지만 수비가 강하면 우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어.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아요. 특히 수비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전준영, 최성환, 마철준, 이종민, 이완 이런 선수들이 가세를 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K리그 클래식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주전으로 뛰어던 선수들이에요. 네. 이런 선수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 정도 수비진이면 경찰 축구단하고 해서도 밀리지 않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해요?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강한 팀이 이긴다는 거는 단기전 얘기죠. 아니 수비 강한 팀은 장기전에서 유리하다는 아니죠. 거죠. 장기전은 약팀을 상대로 확실하게 공격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공격적인 팀이 더 그거는 그냥 유리하죠. 양민 학살이 할 때나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28명 중에 21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조직력에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가 시즌 초반에 항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도 아니. 시즌 초반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광주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광주에 대한 그런 비방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미는 팀을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강원이죠. 왜?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강원과 광주를 네. 꼽으셨는데 네. 만약에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과를 하면 알죠, 그럼. 그런가요? 저는 지금 광주가 왜 대항마인지도 얘기 못하고 지금 토론이 끝나는 분위기인데 네, 강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강원은 알툴 감독이 왔습니다. 강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이 영입이 됐고요.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여하튼 역사상 처음이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입도 좋습니다. 네. 일단 치프리안이라고 루마니아 출신의 청소년 대표 출신의 미드필더가 왔는데 이 미드필더가 이 알툴 감독의 패스 플레이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터키 전원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엘손이라고 하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면서 최전방도 강화시켰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강원은 너무 아쉽게 강등당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상주에게 패배를 하면서 강등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은 이번에는
K리그 챌린지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경찰청과 거의 이제 경찰 경쟁을 축구단이죠. 이루죠. 경찰 네, 경찰 축구단과 네. 네,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제가 봤을 네. 때 저는 왜냐면은 지금 광주의 외국인 선수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 네. 외국인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강원의 외국인 선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선수들은 일단 배제를 좀 해놓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광주를 제가 꼽은 이유는 뭐 강원, 대구, 뭐 대전은 분명히 이제 그 승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네. 광주는 이미 1년 전에 한번 이걸 겪으면서 네. K리그 챌린지에서의 살아나는 법을 좀 어느 정도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광주가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그 시즌 초반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감을 잡은 거예요. 아. 하지만 강원, 뭐 대전, 뭐 대구 이런 팀들은 한 시즌 정도는 조금 이거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방송을 합니다. 보신 분들은 대구 팬들은 아주 씁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구도 이제 그 유소년 축구를 키우던 3인방 그러면서 이제 코치진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노병준 선수도 영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 역시 이제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선수도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존재죠. 김우중 선수. 네, 네. 김우중 선수도 영입하면서 이제 승격을 준비했지만은 역시 이제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저희가 얘기했었던 경찰 축구단, 강원, 광주보다는 약간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병주 선수가 대구 입단했을 때 네. 대구가 정말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노병주 선수가 지난 시즌이 끝난 다음에 새 팀을 알아보면서 그렇게 개인 훈련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적응 기간과 이제 네. 몸을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서 저는 뭐 대구보다는 좀 광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축구라는 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텐데 좀 좋은 경기력 펼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축구와 시즌 3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